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지금 가장 정치권의 핫한 이슈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다른 이슈들을 예상했던 대로 모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모두가 후보 단일화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능가할 요인은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은 두 사람, 윤석열과 안철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른 생각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은재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의 두 사람의 생각은 뭐가 다르냐? 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다른 부분은 어제와 오늘 이야기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는 유권자들 앞에서 지금 협상하고 이래가지고는 성사도 되기 어렵고 또 단일화의 효과도 없다. 단일화는 느닷없이 10분 만에 커피를 마시다가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경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협상하고 지분을 협상하고 이래가지고는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온 것은 어느 것도 없다. DJP 연합 방식의 후보 단일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두 가지 방법입니다. DJP 연합 방식은 단판에 의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 노무현 정몽준 연합 방식은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단판에 의한 방식을 지금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안 된다, 여론조사를 거치자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차이가 난다.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시기는 두 사람 모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의 효과는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아주 후보 단일화를 하는 극적인 효과는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더 높아질 수 있고 부작용도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지금 뭐 정치권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명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 김종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고, 이재명이 추구하는 것이 지금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그래서 안철수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실은 현재의 자신의 그 정체되어 있는 이 지지율 국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국민통합, 뭐 통합정부 구성, 실용정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이야기, 많은 제안을 받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 이재명 후보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미래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단일화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후보 단일화는 2등과 3등이 하는 것이다. 1등이 왜 후보 단일화를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지금의 후보 단일화는 문재인 정권 심판,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 정치 개혁을 하면서 국정을 바로잡는 그런 주역으로서의 윤석열, 안철수가 손을 잡는다,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런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율 1등, 2등, 3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의 방향, 시기를 놓고 윤석열 후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까지를 열어놓고 여러 가지 협상에 나설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놓고 여러 번 시도를 해왔고 여러 번 또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여론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보 단일화의 시기도 투표 용지 인쇄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끌다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그 경우대로 이어진다면은 오는 이번 달 말 28일 이제 투표 용지 인쇄가 들어가니까 28일 이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식, 이게 지난해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말하듯이 전격적으로 단판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후보 단일화를 놓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경험도 많고 가장 많은 생각, 많은 전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마 막판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쉽사리 응해주지 않을 것이고 오케이 하지 않을 것이고 끌고 가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의 명분도 있어야 되고 단일화의 실리도 분명히 있어야 이번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급한 쪽은 윤석열 후보 쪽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 지금 두 사람의 시기,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톱다운 방식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굉장히 많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놓고 뭐 지분 협상이라든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이 공천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지지율 추이, 남아있는 한 달여의 시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말대로 단판에 의한 단일화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번 주말에라도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큰 방향에 있어서 단일화 합의를 하고 실무진에게 구체적으로 공동정부를 어떤 형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당장 지금 대선 국면에서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맡기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공동정부를 이끌어 나갈 파트너로서 얼마나 예우하고 배려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식에 있어서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냉정한 분석입니다.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을 갖고 4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 방식을 하자라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고집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보고 후보 자리를 양보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되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만큼 위험성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훨씬 높았던 지난해에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 그때 지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실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지긴 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그 당시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후보 공천을 아예 하지 마라, 포기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가능한 한 빨리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느닷없이 커피를 마시면서 10분 안에라도 단판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동의한다면, 냉철한 현실적인 감각으로 동의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리만 빼고 모두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물론 사실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어떤 뜻으로 했느냐입니다. 정말 안철수와의 그만한 간절함으로 이야기했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느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큰 틀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해야 될 부분이 합의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 총리제 부분도 그렇고 공천을 놓고 지분 협상도 그렇고 큰 틀에서 합의만 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지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을 굳이 유권자들 앞에서 연출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큰 틀에서 합의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에 맡기고 한 달 남은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나설 수 있다. 충분히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가 분명하게 나온 만큼 그 다른 생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 해답도 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정치 개혁 이 두 가지를 화두로 해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